이런 판타지가 있나? 여자가 묻는다. 너의 고민은 뭐야? 남자가 답한다. 너. 로맨스 영화 가운데 가장 심쿵하게 만든 대사를 고르라면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 나오는 이 대사를 꼽겠다. 유럽 여행 중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20대 남녀 제시와 셀린느. 둘이 트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야릇한 눈빛을 교환하며 나누는 대화다. 이런 설렘. 나의 현실은 없는 판타지일 뿐. 좌절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유레일 패스를 끊었던가. 낯선 나라의 대중교통수단에 홀로 몸을 실은 횟수로만 치면 나 또한 기회는 차고 넘치게 많았다 할 수 있으나 여태껏 여행 중 즉석 만남에 성공하지 못한 걸 보면 연애는 확률의 문제가 아닌 게 확실하다. 딱 한 번, 나름대로 매력적인 남자가 내 옆자리에 앉는 사건 비스무리한 게 일어난 적이 있다. 대학교 4학년 여름, 방학이라 고향집에 내려간 친구를 만나러 포항행 고속버스를 탔다. 버스가 출발하기 10분 전쯤 키 크고 깔끔한 옷차림을 한 남자가 버스에 올랐다. 오호, 저 훈남은? 설마 내 옆자리? 자리 번호를 살피는 남자에게 힐끔힐끔 눈이 돌아가는데 그가 내 옆자리에 터프하게 털썩 앉았다. 어머나 어떡해. 나 혹시 화장 뜬 거 아니야? 거울을 꺼내 확인하고픈 충동을 겨우 참았다. 하지만 그럼 그렇지. 얘기가 그렇게 술술 풀릴 턱이 있나. 버스가 막 출발하려는 찰나 한 여자가 버스를 가로막고 섰다. 하얀색 시폰 원피스를 차려입은 20대. 사연 있는 여자처럼 서럽게 운다. 뭐지 저 여자. 웅성거리는 사람들. 순간 옆자리 남자가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리더니 우는 여자를 안고 토닥토닥. 약 1분간 이어진 두 사람의 오그라드는 창밖 이별 장면을 버스 승객들과 함께 관람했다. 에이, 하늘은 어쩌자고 저렇게 시퍼래가지고 더워 죽겠네. 아씨, 빨리 가자. 뻘쭘한 얼굴로 다시 차에 오른 훈남. 버스가 출발하자 묻지도 않았는데 설명을 시작했다. 여자친구인데 제가 포항 갈 때마다 저렇게 슬퍼하네요. 하하. 아, 지금부터 너의 연애담을 들어야 하는 거니? 듣자 하니 남자는 포항공대에 다니는 학생이요. 여자는 서울에 있는 한 여대를 다니고 있단다. 방학 동안 서울에서 함께 머물다가 개강을 앞두고 남자가 학교로 내려가려 하자 여친이 헤어지기 싫다며 4일 전부터 계속 울고 있다고 했다. 네. 그러시군요. 감동적이네요. 자기도 섭섭하긴 하지만 저렇게 막무가내로 우니 참 곤란하다. 계속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여친이 질투도 많고 그래서 내가 참 힘들다 등의 이야기를 줄줄이 들으며 기억나진 않지만 전공 관련 이야기와 학교에 대한 은근한 자랑도 섞여 있었다. 포항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삐삐 번호를 적어주며 말했다. 포항에 계시는 동안 포항공대 한번 놀러오세요. 학교 앞에 맥주집이 있거든요. 같이 한잔해요. 이러니까 여친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니? 1995년 비포 선라이즈에서 한없이 상큼했던 우리의 제시, 에다노크가 2004년 개봉한 비포 선셋에서 폭삭 늙은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 받은 충격이란. 제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비포 선라이즈보다 빈에서 6개월 후를 기약하고 헤어진 두 사람이 9년 만에 파리에서 재회하는 내용을 담은 비포 선셋이 더 좋았다. 서른 즈음 계속된 사랑과 이별로 황폐해진 셀린느의 시큰둥함이 내 맘 그대로이던 시절이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있는 제시가 내내 너의 생각만 했어 라고 미련을 털어놓지만 셀린느는 방어적이고 뾰족하다. 이 말을 또 믿으면 내가 미친년이지 하면서도 흔들리고 있는 거다. 로맨틱한 사랑이란 게 얼마나 허약한 환상인지 이미 충분히 알아버린 그녀는 거의 토해내듯 말한다. 그동안 자신이 사귀었던 남자들은 결혼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며 헤어지고 나서 모두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누굴 만나도 이제 노력 같은 건 안 해. 더 이상 운명적인 사랑을 믿기 어려워진 나이. 영화를 보고 나서 또래 친구들과 공분했다. 다 좋은데 제시는 왜 애 아빠가 돼서야 찾아온 거냐? 나라도 당연히 못 믿지 그럼. 2013년 비포 미드나잇을 보고 나왔을 땐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을 찾았다.
셀린느를 연기하며 청순의 대명사로 떠올랐던 줄리 델피의 넉넉해진 체형과 주름진 얼굴에 충격을 받아서 어머, 나도 저렇게 변했으면 어쩌지 덜컥 겁이 났던 것이다. 비포 시리즈의 완결편이라 할 비포 미드나잇은 선셋 시절로부터 또다시 9년 후의 이야기다. 파리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우여곡절을 거쳐 쌍둥이 딸을 키우는 40대 부부가 되었다. 미드나잇에는 1편의 풋풋한 설렘도 2편에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망설임도 없다. 여전히 셀리느는 겁 많은 비관주의자고 제시는 냉소적인 몽상가지만 둘은 이제 탐색이 필요 없을 만큼 익숙해졌다. 미덕이라면 동거와 육아라는 체험을 거쳐 더욱 농밀해진 두 사람의 대화다. 시리즈의 팬이라면 그리웠을 롱테이크 대화 장면이 아름다운 그리스 해변 마을을 무대로 배부르게 펼쳐진다. 하지만 복잡해진 삶과 식어가는 열정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들의 대화는 이내 부부싸움으로 번진다. 서로의 잘못을 소리 높여 힐난하고 어렵사리 선택한 사랑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싸우고 또 싸우는 두 사람. 영화는 20살의 운명처럼 만나 어렵사리 맺어진 인연에 대한 관객들의 환상을 과감히 부셔버린다. 이런 게 리얼이야. 판타지란 없어.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는 진정한 판타지의 완성처럼 보인다. 기차에서 같이 내리자. 내 남자의 20대의 판타지라면 그날의 모든 걸 기억하려고 책으로 썼다. 며 찾아온 옛사랑은 30대의 판타지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된 셀린느의 옆에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홀 패키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해주는 남자가 있으니 그야말로 궁극의 연인 아닌가. 아참, 내 인생 유일한 제시였을 뻔했던 그 포항 공대생과는 과연 어떤 뒷이야기가 있었을까? 물론 그와 함께 맞는 선라이즈 따윈 없었으니 9년 뒤에 그가 다시 찾아오는 이벤트가 일어날 리였고 그러므로 돌고 돌아 결국 만나지는 인연 같은 것도 아니었을 거다. 그럼에도 단정하고 싶진 않은 이 마음. 그에 비하면 셀린니 같은 여잔 참 복도 많으셔. 은근 배가 아파온다. 그래서일까 1, 2편에서 그토록 공감했던 셀린느의 불안과 까탈스러움이 3편에서는 유독 거슬리기만 했다. 도대체 뭐가 그리 불만인 거야? 다시 기차에서 나를 봐도 말을 걸 거야? 라는 질문에 당연하지 라고 답해주는 남자가 곁에 있는데 그걸로 좀 만족해주면 안 되겠냐 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